Dreams louder.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간 자료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에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입체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도 위에 지구상에 있는 공간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걸 지오 데이터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 했었고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게 점, 선, 면과 같은 포인트, 라인, 폴리곤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좌표를 축을 하나 더 추가시키면 우리가 입체형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실제 우리 생활에서 보게 되면 위치를 나타내는 사물적인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좌표상에 나타내는 좌표값이 있고, 그걸 다양한 형태, 선의 형태, 면의 형태, 면의 형태, 그 다음에 선의 형태, 그 다음에 점의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것들은 이제 지도상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구상에 이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좌표라고 하는 걸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경도, 위도라고 하는 형식의 좌표를 통해서 어느 한 점의 위치, 어느 한 곳의 위치들의 연속적인 면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공간 데이터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의 공간을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점, 선, 면과 같은 때로는 높이까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지오스파셜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쓰는 지리정보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실제의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점과 선들을 막 표현을 하는데, 이 데이터들을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요소마다 필요한 데이터들마다 각각 자신들만의 표현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그 데이터를 겹쳐서 실제에 있는 실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오스파셜 데이터, 지리정보 시스템에서는 이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지도 위에 어떠한 데이터들을 올려서 표현을 하는 레이어, 애드의 개념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의 형태로 나타낼 때 지역과 필요한 정보가 한눈에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는 게 지리정보에서의 주된 일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나타내는 형식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레스트 방식, 여기 있는 점의 픽셀의 이미지의 데이터로 나타내는 걸 레스트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벡터 방식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좌표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걸 벡터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이 두 가지의 데이터 타입의 레이어들을 따라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해도 여기 데이터가 손실이 없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 데이터들을 다 연산해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레스트 방식은 그냥 있는 이미지, 우리 이제 픽셀 단위 비트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픽셀 단위의 점들로 미리 지정해 놓은 색깔과 모양과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단순히 컴퓨터의 능력으로 따진다면 화면상에 빨리 보여주고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아니면 얘가 좋고 얘가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요 두 가지로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원천이 뭐 길 같은 건 벡터의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 무슨
어떠한 무슨 영향에 있는 데이터 값이라든지 환경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 레스트의 데이터로 표기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이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GIS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상에 이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아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고유한 명칭으로 나타내든가 아니면 좌표로 나타내든가 이 두 가지 형식으로 그 값을 나타내는데 대부분 컴퓨터상에 어떠한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좌표의 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 점에 있는 값으로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게 어, 이해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외국 사람들도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를 거고. 하지만 공통된 기준값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소를 글자 명칭을 좌표값으로 바꾸는 걸 지오 코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위경도 값을 고유한 명칭으로 바꾸는 걸 리버스 지오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했던 지지맵, 구글 API가 해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내가 주소를 줄 테니까 좌표 값을 주세요. 좌표를 줄 테니까 주소를 주세요. 이런 지오 코딩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바이더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앞에서 봤던 구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맵이라든지 네이버 맵에서 개발자 코드로 그 지오 코딩 서비스 맵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지도상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더 나가서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실제 이제 지도 위에 그림을 그리는 때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플렛이라고 하는 요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지도상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플렛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점, 선, 면 플러스 리플렛의 추가적인 기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RStudio 리플렛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RStudio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RStudio 화면을 조금 바꿨어요. 네, 여기 보시는 테마를 좀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이게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던 테마로 이용을 해서 요 바탕화면을 좀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뷰 화면을 여기 오른쪽에 있었는데 뷰 화면을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아웃에 원래 양쪽에 있고 뷰 화면이 보여지는 화면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걸 왼쪽으로 옮겼어요. 왜냐면 오늘은 이 두 가지 화면이 좀 잘 보이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이 콘솔 창이라 이 부분은 많이 안 쓰고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보게 되시면 첨부되어 있는 아이고 여기 이제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보게 되시면 여러 가지 파일의 형태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사용하게 될 건 여기 리플렛 R이라고 하는 소스를 여시면 오늘 사용하게 될 소스 파일들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파일의 유형입니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렛 R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리플렛 R은 사실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리플렛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RStudi오에서 이제 차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지도를 많이 그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오픈 소스 아니 오픈 스트리트 맵, 맵박스, 카토DB와 같은 GIS에 특화되어 있는 툴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레퍼런스 되어 있는 요 내용들을 한번 쭉 따라서 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맵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떤 건지 먼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인스톨을 하고, 새로 다 설치를 하네요. 인스톨을 하고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아이고, 여기에 이게 들어가 버렸네. 자,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아이고, 설치가 되고 있었나 봐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패키지에 이제 설치가 되겠죠.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요 실행창이라 그냥 좀 작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레퍼런스 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지도에 이런 그 사진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는 모습을 한번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화면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 리플렛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지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M이라고 하는 모듈에다가 객체에다가 요 부분을 다 심었네요. 자, 엔터, 컨트롤 엔터, 그리고 M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이거 아래 화면에 이제 뷰 화면이죠. 뷰 화면에 점이 찍히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도 위에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게 우리 오늘 배우게 될 요 저기 라이브러리의 패키지의 일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우고요. 사실 요 화면을 쓰시려면 어떻게 쓰냐면 여기 있는 함수를 먼저 호출을 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면에 뭔가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여기 플러스 표시만 보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 지지플로처럼 화면에 뭔가 이제 그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 판을 하나 이렇게 깔아 놓은 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깔아 놓고, 자, 여기서는 요 add 타일즈라고 하는데, 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지도가 되는 겁니다. 지도가.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요만큼을 복사를 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이제 파이프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연속으로 실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실행을 시키면 그제서야 요 지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 지도는 우리 앞번에 봤던 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하는 지도 프로바이더, 지도를 제공해주는 곳에서의 지도를 배경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구글은 우리는 뭐 이렇게 유료로 써야 되니까, 자, 그거에 대안으로도 쓸 수가 있죠. 자, 거기다가 이제 실제 이제 여기 점을 표시를 하려면 이게 이제 이해되시겠죠? add 해서 마커를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론지투드, 레티투드 경도, 미도 값을 집어넣고 값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실행을 하면 이거 없이 해볼게요. 파워 없이. 자, 이것도
연속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자, 가로 닫으면 그렇죠. 요 좌표 값에 점이 하나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요 패키지의 이제 주된 기능입니다. 요게 이제 밑에 보시면 이게 밑에 보시면 요 파이프 없이 요 단계별로 이렇게 저장하는 단계를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우리는 이 파이프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고요. 우리는 뭐 요 파이프를 지원을 하니까 연속으로 해서 문법을 좀 간단하게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간단하게 봤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요 맵들은 어떻게 값을 세팅을 하고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는지 실제 이제 어떤 모양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리프트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제 아직 이제 판이죠. 옵션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최대로 많이 확대하는 거와 축소하는 거. 자, 여기 이제 버튼이 나오는데 그걸 줌인, 줌아웃에 맥스 줌, 미니 줌이라고 하는 곳에 요 숫자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화면을 크게 해볼까? 아래 이제 기본적인 맵 메소드는 뭐 화면을 세팅을 한다든지 그래서 첫 번째 보여지는 화면의 크기를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의 바운드리 롯넷 값을 이용을 해서 두 점을 이용을 해서 요만큼이 화면에 꽉 차게 이제 보여준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R에서 사용하는 매트릭스 데이터 플레임, 그 다음에 SP라고 하는 패키지 우리 지난 시간에 설치했던 스파셜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이터 프레임들을 모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얘가 인식을 할 때 라인이면 선을 그어 줄 거고 폴리곤이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거고 하는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랜덤하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그냥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복사해서. 그리고 물론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바로 여시면 여기 있는 지금 보고 계신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랜덤하게 10개의 숫자를 찍어서 화면에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랜덤하게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 봤고요. 요게 이제 서클로 표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이제 뒤에 가면 요 내용들 이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보죠. 라이브러리 SP를 이용을 해서 이건 아까 봤던 이제 폴리곤 이 선들 모양들을 하나씩 찍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 에러가 났네.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 없는 패키지도 있나봐요. 제가 이거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가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 install rgeos라고 하는 rgeos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야 여기 폴리곤이 그려지나 봐요. 좋네요. 뭐 이렇게 먼저 한번 쭉 리뷰하니까 필요한 패키지들이 나타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올려야겠죠. rgo 여기 있다. geos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에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폴리곤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리프트는 이제 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림의 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이제 지도 위에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 맵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또 이용을 했네요. 자,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가 스테이트 데이터가 있나 봐요. 여기 한번 열어 볼게요.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이거 그렇지. 불어와야죠. 불러오고, 응? 그렇죠. 맵스를 또 설치를 안 했는데 오늘 설치 안 한 거 맞네. 네. 이걸 먼저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맵스 인스톨. 그래서 맵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제 지도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죠. 자, 그래서 지도를 불러왔고, 아까 우리 하다 못했던 스테이트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나봐요. 계속해서 나를 실망시키고 있군요. 자, 그래서 요 안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있나 봅니다. 제가 착각을 했군요. 착각. 네. 맵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자, 그 안에 스테이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온 거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주들을 여기 지도 위에 이제 그려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뮬러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랜덤하게 더 많은 점들을 특정 지도 위에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지도 위에 여기 이제 당겨 보면 지도상 위에 언어 좌표 값이겠죠. 여기에 이 점수 값들을 보여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지도 여기는 add circle make marker. 그래서 서클 동그란 마커를 하는데 라디우스 둘레를 사이즈라고 하는 값으로 갖고 오는데, 그게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정의를 했나봐요. 색깔도 정의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요 지도 위에 그림과 같이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게 해주는 게 요 리플렛 패키지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요 리플렛의 장점인 요 지도를 한번 배경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 새로운 장을 여셔도 되고요. 기존에 기존에 제가 줬던 파일을 한번 열어서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도를 쓰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set view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뒤로 좀 당겨서 보면 판을 불러오고 이제 그 지도를 갖고 오기 전에 옵션을 하나 줄 수가 있는데 set view,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의 좌표를 미리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론지투더, 레지투더, 경도 위도 값을 지도를 해주는데, 자, 이렇게 해주면 요 경도 위도에 값 맞는 화면이 라벨 줌이 12 정도 되게 구성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을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네. 자, 이 화면이 이제 보스턴이네요. 보스턴의 이 화면이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라벨을 조금 줌을 좀 바꿔볼게요. 한 5 정도로 한번 당겨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0부터 하니까. 그럼 아까처럼 18로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될까? 18로 하게 되면 바로 근접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리의 값이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처음에 보여지는 화면의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지금 보스턴인데 이거 말고 선생님 저는 이거 한국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한국에 맞추고 싶다면 한국의 주소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구글에서 구글 맵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도. 그러면 한국의 이제 지도의 좌표를 아시면 되겠죠. 뭐 이거 쭉 가서 이걸 열었냐? 쭉 가서 내가 원하는 게 어디다?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좌표를 원한다. 그럼 오른쪽 마우스로서 이곳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래쪽에 요 주소 나오죠. 요거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값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경도 마이너스 없이 요게 이제 경도 경도. 전 맨날 이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거 헷갈려가지고 맨 앞에다가 이거 써놨어요. 그래서 위도는 레지투드, 경도는 런지투드. 자,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세팅을 하게 해서 바꿔봤습니다. 서울로. 그러면 여기 있는 라벨이 보이게 되죠. 근데 너무 가까우니까 좀 이렇게 좀 멀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이면. 그러면 한 아까처럼 한 12 정도 세팅을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멀리서 서울의 지도가 보이게 바뀌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여지는 이제 지도의 세팅 값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경으로 보여지는 지도들이 있는데요. 이 지도들을 이제 서드 파티 타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타일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픈 스트리트 맵 말고 그럼 다른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똑같은 위치에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똑같은 위치에 add provide tiled 해서 프로바이드들의 제공해준 사람들의 이름값을 여기 이제 바꾼 겁니다. 스팀턴이라고 하는 요 어두운 색인가 봐요.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는 값을 선택. 그러면 요 어두운 색으로 요 밑에 보시면 똑같고요. 이제 카토 데이터. 자, 여기 이제 달라지는 부분만 보이시죠? 카토 데이터만 보시면 지도 여기는 리스 데이터인가 봐요. 앨리스 내셔널 그래픽 맵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지도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지도 스타일은 요 세 개밖에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리프트에게 플러그인 되어 있는 곳에 여기 here 되어 있는 곳을 한번 가서 보죠. 그러면 지도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경 그림으로 뭘 쓰고 싶은지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불바다 지도인데 여기에 이름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이름만 이렇게 살짝 바꾸면 이 지도 스타일의 값이 보여지게 돼야 되는데 뭐가 문제죠?
지도를 불러오는 문제. 다른 거 해볼까? 아, 요 가끔씩 특정 국가의 지도만 나오는 게 있죠. 여기 뭐 CH보다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시면 특정 구역만 나오고요. 어? 톤 라이트, 하이브리드, 리슨, 매트맵도 요것도 재밌죠. 근데 왜 이게 이름이 왜 이게 안 나오지? 제가 뭘 잘못 눌렀나? 음, 엔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 요 지도를 갑자기 난감해졌습니다. 네, 다시 봤고요. 이거 시간이 되면 불러오기는 불러와 주는데 몇 가지 프라이머리 키를 요구하는 맵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될 거고 여기는 잘 찾아보시면 그런 키 없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지도들이 이제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지도들을 가지고 쓰면 좋겠죠. 그래서 한반도 위에 지도들 또 이렇게 사막화되어 있는 지도 뭐 이렇게 각각의 영향에 맞는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잘 살펴보니까 좀 재미있어 보이는 데이터들을 좀 봤더니 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소스에 Your API 키를 요구하는 지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불러왔을 때 안 불러지는 것도 있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는 뭐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기본적인 지도를 가지고도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지도를 지원을 해 주고요. 지도 서비스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WMS라고 하는 웹 맵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서버를 만들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이나 저기 뭐 지리 정보 그러니까 날씨를 저기 공간 정보들을 지리 정보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곳, 뭐 예를 들면 뭐 기상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환경부라든지 뭐 주택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나사라든지 이런 데서 웹을 기반으로 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또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나 봐요. 여기서는 어느 대학에서 이제 날씨 구름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와서 지도 위에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비구름 날씨죠. 비구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보시면 add WMS 웹 맵 서비스를 가지고 올 텐데 이제 이 사이트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회사가 있어야겠죠. 이제 거기서 찾아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국내 사이트를 이제 몇 개 찾아봤어요. 여기서 이제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국내 사이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 공간 정보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일단 먼저 가봐야겠네. 네. 주관이 환경부네요. 환경부에서 뭐 국토의 여러 가지 지도들을 생성을 해 주는 곳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지도 위에 우리나라의 이제 토지가 얼만큼 산가 뭐 수염가 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도 위에 필요한 데이터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물인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설세 도래지 이게 어디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 철새 도래지가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지도 위에 새로운 정보들을 올리는 레이어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다고 그랬죠. 자,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곳에서 그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PI를 이용을 해서 쓸 수 있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WMS 타이틀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스 코드가 여기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레이어를 쓰겠습니까? 여기 이제 레이어 이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1980년대 뭐 땅의 모양인가 봐요. 를 보여주세요. 라고 실행을 해보면 우리나라 지도 위에 이 땅의 모양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토지 분지도인가 봐요. 그게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아까처럼 환경 한번 가볼까요? 환경에 자연 중에 뭐가 있었지? 아까 어디 갔었지?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돼지 산불. 네. 라벨 이름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레이블 이름을 요거는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걸 안 해봐서 한번 해봅시다. 돼지풀, 가시방, 아까 뭐 조류 뭐 있었는데 왜 조수 요런 거 한번 해보죠. 그래서 데이터 값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 지도 위에 뭔가 표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찾은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라서 자 그래서 생태 자연 이게 또 URL이 다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여기 URL이 조금씩 다르네요. 지오 스페셜, 지오 서비스에 뭐가 하나 더 붙네. 그렇죠. 요 모양들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그래서 요런 서버들을 이용을 해서 지도 위에 그릴 수 있다. 아마 저기도 첫 번째도 아마 그 모양이 좀 달라서 아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 위에 표시를 하면 되는데 요 관계도가 어디 숨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요 지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 지도가 왜 안 올라오는지 자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필요한 부분들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래서 WMS 요런 월드를 맵을 지원을 한다 라고 하는 걸 그냥 설명을 먼저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여기는 뭐냐면 지도를 여러 개 이제 겹쳐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바이더 되는 것들을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서 특정값들을 추가해서 두 장씩 얹어서 쓰는 거죠. 그럼 필요한 부분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도를 좀 줄여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괜찮네요. 자, 그거보다는 우리는 이제 마커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마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는 이제 말 그대로 좌표상에 있는 지도를 이제 표시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커를 표시를 할 텐데 데이터를 이제 지진 데이터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도 데이터를 불러와서 거기서 데이터 중에 1번부터 20번까지만 한번 가지고 와서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판을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 있죠. 마커를 표시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 마커를 표시할 때 론지투드, 레지투드 라고 되어 있는 좌표 값을 입력을 해야겠죠. 그 값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도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데이터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럼 요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요 두 가지의 결국 여기도 쓰긴 쓰는구나. 값을 보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늘따라 컴퓨터가 봅시다 그냥. 네, 그래서 let 론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 진도의 값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메이저 값인가 봐요. 메가톤 값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longitude, latitude 값들을 내가 필요한 값을 가지고 와서 쓰겠다. 크기는 여기 팝업은 여기 팝업이 되는 건 크기는 메가 진원의 크기의 값으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add 마크 돼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요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광화문을 한번 찍어봅시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맵 구글 가가지고요.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사실 요거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갔어. 그래요. 첫 번째 우리 요거 설치할 때 여기 광화문의 주소값을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광화문 이렇게 치면 광화문이 여기에 있네요. 여기 한번 가봅시다. 광화문이 여기에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좌표 값을 한번 읽어와서 여기는 이런 좌표가 있나봐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 넣어봤어요. 그리고 팝업으로 광화문이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화문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냥 요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커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점 위에 이제 마커들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를 수정할 때 이제 그 마커가 가지고 있는 지도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마커를 쓸 건데 점들이죠. 여기는 점들, 그냥 점들이죠. 이걸 이 마커 기본 마커 대신에 디폴트 된 거 대신에 아이콘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메이크 아이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쓸 건데 이제 아이콘의 그림의 주소 내 컴퓨터면 내 컴퓨터 아니면 그 그림의 파일이 있는 위치의 값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크기 가로의 높이와 크기 값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축의 값을 x값 y값을 어느 정도로 표시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 값도 이제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 한번 실행을 해서 그래서 이 아이콘을 여기 있는 이런 파란 이파리 아이콘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림인가 봐요. 그러니까 바로 가지고 왔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린 아이콘을 만들고 그냥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할 거는 요것만 추가하시면 되네요. 애드 마크에다가 아이콘만 내가 무슨 아이콘을 넣겠다 여기다가 표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지도 위에 요
아이콘 모양으로 크게 이제 크기가 되겠죠. 아이콘 모양을 이제 수정하고 싶으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수정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아이콘을 밑에서 이제 수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콘 모양을 요 배 모양으로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림만 바꾸면 그 값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아이콘의 색깔을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의 이제 기본은 뭐냐면, 이미, 아이콘이 한 개, 두 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 아이콘을 다르게 표시를 하겠다. 자, if else 만약에 데이터 진도의 값이 4.6보다 크면 작으면 앞에 거 그리고 요거보다 크면 뒤에 거 이렇게 그린하고 레드를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if else라고 하는 반복 함수 조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 미리 아이콘의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값에 따라서 표시하세요. 그래서 아이콘의 종류를 미리 세팅을 해서 아이콘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그냥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 함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어요. 조건 함수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이콘들을 이제 겹쳐서 이제 쓸 수도 있네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아이콘들을 여러 개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쉐입하고 해적선하고 아이콘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래서 특정 조건에 맞춰서 배와 해적선의 아이콘을 표시하세요. 이것도 조건에 맞춰서 표시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콘을 만들어서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 아이콘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이콘의 이제 색깔들을 이미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쓰게 되겠네요. 기본 값에 있는 아이콘들이라 아마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아이콘의 모양이 크게 다르게 표현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르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쉽게 변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림을 갖고 올 필요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콘을 가지고 이제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콘의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점을 찍는데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뭘 재밌는 걸 하려면 사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지진 데이터를 실제로 한번 다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퀘이크 데이터를 그림 위에다가 점으로 마크로 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점들이 표시가 됩니다. 아마 200개 넘게 아마 될걸요. 이게 이게 돼요. 원래 여러분들도 되는데 저희 컴퓨터 오늘따라 많이 느리네요. 원래 이제 빨리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점들이 많으니까 이 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아이고 이거 뭐 보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여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마커 클러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커 클러스터를 이용하게 되면 뭐냐면 아까처럼
분산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마커들을 하나의 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묶어주는 겁니다. 클러스터링해서.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내가 직접 그 값을 내가 클러스터 되는 값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도의 높이에 따라서 즉 보여주는 줌의 옵션에 따라서 떨어져 있는 정도의 값을 가장 최적의 솔루션으로 알고리즘으로 얘가 처리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범위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모아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커에 이 클러스터링 옵션만 추가를 하시면 바로 그 기능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렵게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자, 물론 여기 이제 레퍼런스 가시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좀 간략하게 써보도록 하죠. 아까 얘기했던 마커에다가 옵션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마커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클러스터 옵션을 이용을 해서 마커의 클러스터 옵션을 하겠다. 자,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 화면이 구성이 되는 거죠. 좀 크게 해서 볼까요? 줌 해서. 그러면 지도 위에 점들이 아까는 무수히 보였는데 이제 드릴 다운을 해서 아니면 원하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진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많이 흩어져 있는 것끼리 데이터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클러스터 옵션입니다. 자, 이런 클러스터 옵션을 이용하게 되시면 무수한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여기 있는 점의 마커를 이제 서클의 형태로 그리느냐, 서클로 그림을 그리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서클의 색깔의 옵션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그 값을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색깔을 미리 두 개를 정하고 그 값을 그림으로 여기서는 뒤 데이터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팝업 레이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레이블은 뭐냐면 아까 봤던 선택하면 그 위에 이 그림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글이 나타나는 내용이죠. 자, 뭐냐면 자, 지도 위에 이제 표시를 할 때 그 점에 대한 설명들을 달아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컨텐츠라고 하는 곳에다가 요 내용을 이제 담아놨어요. 이거 본데 이상한 것들이 있죠. VR이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요 말글 상자의 기본적인 문법은 HTML이라고 하는 문법을 따른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문법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글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자, 지도 불러와서 지도를 깔죠. 그 다음에 add pop-ups를 하는 거죠. 어디다가 점을 하나 찍고 그 안에다가 컨텐츠를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화면의 값이 보여지도록 옵션 값을 지원을 해주네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의 값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클로즈 버튼을 false 없앴어요. 이게 못 닫게 항상 열려 있게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화면들을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제 팝업을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값들도 여기에 있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리스트화 되어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뒤에 미리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의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 여기 HTML 툴 레이블을 사용을 했네요. 아마 기본 폴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썼냐면 CSV 파일의 형태로 텍스트를 컴바인해서 이거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글자를 불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요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름, latitude, longitude의 값이 필드 데이터처럼 이렇게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 다 있구나. df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테이블 형식으로 요 내용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자, 똑같은 데이터를 표시를 하는데, 자, 요 데이터 안에서 렌지투드, 로지투드는 좌표 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팝 레이블 값은 네임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스크립트를 이용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팝업이니까 이제 선택하면 팝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택하면. 자, 팝업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그냥 이름표처럼 이제 붙여놓는 거. 아까처럼 레이블에서 옵션에서 꺼놓는 게 아니라 라벨을 하나 붙여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라벨은 어떤 걸 사용을 하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거죠. 이건 아까 했던 거고, 여기 헷갈리면 안 되니까 했던 거고. 자, 지도 화면을 세팅을 해 놓고요. 그렇죠. add 마크 좋죠. 마크가 론, 렉, 위치가, 그 다음에 라벨 이렇게 되는 거죠. 라벨 옵션은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그 값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HTML 문서를 지원을 하니까 그 HTML 문서에 CSS 스타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안 배운 부분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보시면 HTML이나 뭐 CSS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나머지는 이해가 되시죠? 라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이제 항상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true, false 값을 이용을 하죠. 자, 그래서 라벨을 이용을 해서까지 이제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는 거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완성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밌는 거죠. 이제 라인과 쉐입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갈까요?